안녕하세요. 네. 자, 눈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눈 오면 좋아요? 그래요? 아직은 젊네요. 자, 또 줄공 공법을 시작할까요? 네. 오늘 저희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용도 구역입니다. 기본서 133페이지입니다. 이 강의 노트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19페이지?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용도 지역도 배우고 용도 지구도 배웠죠? 자, 근데 용도 구역은 뭐 하는 놈이에요? 용도 구역은 센 놈이다. 왜 세라고 됐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용도 지역이 이렇게 딱 있다. 자, 이 지역이 해당 지역이 녹지 지역이다. 그러면 녹지 지역에 대한 규제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녹지 지역의 일부에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경관지구 지정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도 있고 지구도 있는데 여기에 용도 구역이라는 놈이 딱 붙으면 예를 들면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지역지구 위에 용도 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여기 있는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다 무시하고 우리 용도 구역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규제가 세게 강하기도 하고 세게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은 센 놈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용도 구역의 지정 목적은 용도 지역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요. 이게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그죠? 예, 따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그죠? 따로 정한다. 그래서 따로 정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구역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5개 외우셔야 돼요. 5개 뭐 있어요? 개도시, 수입. 개도시를 수입하자. 개도시, 수입. 5개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용도구역은 센 놈이라 시험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 우리 용도 지역지구는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그냥 두리뭉실 같잖아요. 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용도 지역지구는 그랬죠. 근데 용도구역은 딱딱 지정권자가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물어보니까 또 잘 체크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개발 제한구역이죠. 자, 일명 그린벨트. 자,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실은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정한 거예요. 자, 도시가 너무 농촌이 도시로 되면서 도시가 너무 팽창되니까 도시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나가지 마라고 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그 그린벨트가 아직까지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됐던 게. 그런데 시험에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지정했다고 그랬지만 시험에는 박정희 대통령 안 나오겠죠? 공법에서는 대통령 안 나온다고 했어요. 대통령 총리 안 나오고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국가다 그러면 장관이 나오는데 부동산이니까 여기는 국장이.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다.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국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목적은 뭐예요? 여기다가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지정했어요. 여기다 그린벨트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개발하지 말아라 라고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막 밖으로 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겠다. 그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그러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보존되면 이 안에 있는 도시민이 건전하게 생활해요? 불건전하게 생활해요? 건전해야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보존됐는데 여기서 불건전하면 그분은 인간도 아니죠? 자, 그죠? 그래서 이런 안 그래요?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개발 제한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은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틀기 쉬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도
그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보안성 개발 제한할 때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군사시설은 우리 강원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군사시설은. 그렇지만 그린벨트 안에도 군사시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이 되면 여기는 어떤 규제가 이루어집니까?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따로 법률이 무슨 법이에요? 그린벨트법. 그게 무슨 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 그럴 거예요. 이게 그린벨트법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법은 우리 시험범위입니까? 아닙니까? 시험범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린벨트 안에 개특법에서 어떤 규제를 두고 있는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우리 동네 앞산 뒷산이죠. 자, 여기서 볼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포인트는 도시지역이라는 얘기죠. 도시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관할구역 중에 올 100%가 도시지역인 적이 어디라고 했어요? 서울이죠. 서울에는 산 많이 있죠. 뭐 남산도 있고 아차산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지역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합니다. 저쪽에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지리산 국립공원 여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자연공원이에요. 자연공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데 여기에다 남산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누가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 지정권자는 국장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지장이 지정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기를 국장이 지정한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부분 틀렸고. 여기는 서울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겠죠? 네, 지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하겠어요? 자, 뭐 때문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존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시민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잖아요. 힐링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면 자, 그 지정의 목적은 꼭 기억할 것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도시지역에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도시지역에.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에 식생이 양호한, 식생이란 건 식물 군락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지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더라.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면 그에 따른 규제는 어디서 둔다고요? 여기도 따로 법률로 둔다. 근데 그 따로 법률이 무슨 법이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도시공원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리산에 있는 또는 설악산에 있는 이 국립공원의 공원은 무슨 공원이에요? 여기는 자연공원.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법은 자연공원법. 여기는 자연공원법. 여기는 무슨 법? 도시공원법. 구분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따로 분류로 둔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어디 생각하시라고 했죠, 제가? 시가조정구역은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그 주변에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 풀어졌고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대전광역시 있다고 그랬죠? 대전광역시 여기 대전광역시에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 어느 지역에 시가조정구역으로 묶여 있냐면 대전광역시에 충남방직부지가 있어요. 자, 여기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충남방직부지. 근데 이 공장 이전시켜서요. 여기를 이전시켜서 여기를 대전시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충남방직부지 주변에 또 뭐가 있냐면 대전교도소가 있어요.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도 여기도 이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대전시가 충남방직 공장 다 이전시키고 대전교도소 이전시키고 할까요? 여기를 뭐 하려고? 여기를 대전시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개발지역이고 이 주변 지역. 근데 여기가 이전되고 개발 충분하게 이 대전시가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 안에서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너희들은 개발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개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시가 조정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게 시가조정구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원칙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전시장이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시도지사가 어디에다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한다. 여기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는 말은 이 안에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차이는 뭐예요? 아까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고 그랬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거, 뛰쳐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거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한다. 이 표현을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는 다른 개념이죠. 예, 확산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무질서한 시가화란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단어하고 요 단어 개념은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즉 당해적에 충분한 개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억제하고 유보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그렇게 개념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억제하고 유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유보기간 정하는데 이 유보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난 32회 때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시가조정구역에. 유보기간은 여기서 유보기간이라는 것은 개발행위 금지 기간을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 개발행위 금지 기간은 유보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 사이? 5년 이상 20년이에요. 최소한 5년 이상은 시가조정구역 시행하려면 개발행위 금지 기간은 5년 이상은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더라. 그래서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다. 이 지문도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래는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국장. 국장은 어떨 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이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개발행위를 금지시켜야겠다 그러면 국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국장 이렇게 구분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시가 유보기간은 아까처럼 했잖아요. 유보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전시가 여기 유보기간을 여기 15년을 정했어. 그럼 유보기간 15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유보기간 15년 정하면 그 이 유보기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 안에서는 개발행위를 하지 말아라라고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유보기간은 개발행위 금지 기간인데 그런데 큰 특징은 다른 용도구역은 지정하면 해제하지 않아도 해제하면 지정하면 해제해야만 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시가조정구역은 지정하고 해제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지정의 효력이 상실한대요. 효력이 상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실효.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실효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가조정구역은 언제 지정의 효력이 상실합니까? 실효는 그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지정 효력이 상실한다. 여기서 유보기간 15년 정했잖아요. 5년부터 20년 사이에 유보기간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항상 실효는 다음날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날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다음날 지정 효력이 상실한다.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 효력이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효가 되면 항상 또 무슨 의무가 있어요? 실효됐습니다라고 뭘 해야 될 의무? 알려야 될 고시 의무가 있다. 근데 고시가 돼야만 효력이 상실한다 이러면 안 돼요. 실효라는 것은 제가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효력이 상실하는 걸 실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고시가 되고 다음날 실효된다가 아니라 언제 실효된다고요?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효가 되면 이 사실을 별도로 실효됐습니다라고 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가 돼야 효력이 상실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지문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면 고시는 누가 하겠어요? 실효됐다는 고시는 이 지정권자가 실효됐습니다라고 고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이 지정했으면 어디다가 고시하겠어요? 여기는 관보에다 할 것이고 정부가 발행한 소식지가 관보니까 이 시도의사가 시가조정구역 실효가 된 사실을 시도의사가 지정했으면 언제 어디다 고시하겠어요? 여기는 시도가 발행하는 소식지가 시도 공보잖아요. 공보에다가 게재한 형식으로 고시를 하더라. 그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네요. 4번 보시고.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이 여기 지정됐어요.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은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규제는 어디서 두냐면 다른 것들은 다 따로 법률로 뒀잖아요. 그런데 시가조정구역은 우리 국토계획법령이 규제를 두고 있다는 행위 규제를 여기서 두고 있어요. 시가조정구역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밑에 행위 제한의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어떤 행위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시가조정구역은 개발행위 안 된다고 그랬죠? 개발행위 금지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난개발 방지학에서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시가조정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개발행위 금지인데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 모든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됩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할까요? 원칙은 개발행위가 금지되지만 우리 법이 정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이 행위자 어디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 두는데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은 개발행위가 금지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은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도시군계획사업이 뭐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었죠? 우리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개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데 시가조정구역에서 여기서 도시군계획사업 대전시가 여기서 도시군계획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이 시가조정구역은 기본이 개발행위 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도 원칙은 안 됩니다. 시가조정구역에서는 개발행위 금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사업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도시군계획사업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라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하고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도 원칙은 안 되지만 국방상, 공익상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 가능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기억에 관한 사항이고 그러면 비도시군계획사업. 자, 비도시군계획사업. 우리들은 그러면 이 시가조정구역에서 일체 모든 행위가 다 안 됩니까? 모든 행위가 일체 안 되나요? 원칙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원래는 개발행위가 안 되지만 우리 법 시행령, 우리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이런 법정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지만 이 법이 정하는 이러이런 법정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가조정구역에서 어떤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할 것은 시가조정구역은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습니다. 원래는 개발행위가 금지인데 우리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법정된 행위는 여기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은 시가조정구역 뭐는 없다고요? 신고는 없다는 거예요. 뭐 신고로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물론 시가조정구역 지정되기 전에 내가 이미 인허가 받아서 착수했으면 그건 우리 앞에서 기득권 보여준다고 했죠?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거 빼고는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뭘 신고로서 뭘 한다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어요.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허가만 있고 신고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더라. 먼저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에서 어떤 행위? 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시가조정구역. 자, 여기는 개발됐고 여기는 아직 안 됐는데 이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 시가조정구역을 딱 지정했어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느냐?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이러이러한 행위할 수 있다 쭉 나왔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까요?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을 하다가 총기가 났다. 플러스 알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을 하다가 총기가 났다. 플러스 알파. 자, 먼저 첫 번째 거기 A의 농업임업 관련 시설인데 요거 자 시가조정국에서 여기서는 예, 농림 업용 건축물 이러이런 거 뭐 축사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다고요?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시가조정국에서 축사 설치는 신고로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농림 업용 시설이니까 예,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든지 그럼 맞아야 틀려요. 원래는 금지인데 이런 법정된 행위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 우리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에 보니까 아마 축사라든지 퇴비사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은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그죠?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겨보니까 주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 나왔죠. 자, 거기에 보니까 예, 요 부분입니다. 여기 집 있네, 집. 자, 시가조정구역. 근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합니다.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여기에서는 낮에다가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어요. 주택은 신축할 수 없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주택은 신축이 안 돼. 그런데 여기 있네.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주택이 이렇게 있죠.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중축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주택의 신축은 안 되고 자, 기존 주택은 얼마까지는 100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중축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신축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주가 그랬잖아요. 공주. 여러분들은 공주님이시죠? 공주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주부님들. 자, 자, 공주. 자, 그러면 공입니다. 네, 시가조정구역에서 이 공자 들어가는 시설. 그 밑에 있잖아요. 공동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예, 거기 2번에 보니까 마을 공동시설 나왔죠? 3번에 보니까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나왔죠? 그런 시설은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왼쪽에 기출지문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공계획사업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죠. 왼쪽 날개. 그죠? 공짜 들어가는 시설 허가 받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시가조정구역 개발이가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짜 들어가는 시설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공짜 들어가는 시설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공주까지 정리했고 농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4번에 광공업을 위한 나왔어요. 자, 2죠. 여기가 주로 이제 개발이 덜 된 지역이니까 이런 이 건물보다는 전답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예, 전답 밑에 금이 번쩍번쩍한데 금이 좋아요? 농사가 좋아요? 금! 자, 그래서 광공업을 위한 건축물 건축, 공장원 설치,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건축, 공장원 설치,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또 5번이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에 보니까요. 기존 건축물, 여기 조심하셔야 돼. 여기에, 아까 여기 주택이 있어요. 여기 주택. 주택은 신축은 안 됐지만, 기존 주택은 일정 부분 중축은 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는 주택이 있다는 말은 여기에도 예, 이 미장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슈퍼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가조정구역 안에 기존 건물은요. 기존 건물은 동일 용도, 동일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여기에 있는 기존 건물, 주택이 아닌 기존 건물은 중축도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존 건물은 동일 용도, 동일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시가조정구역에 여러분이 예,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상상하기도 싫죠? 중축도 안 된대,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식당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서는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동일 용도, 동일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전할 수 있지, 중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주택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준칙을 허용해 줬잖아요. 근데 주택이 아닌 기존 건물은 동일 용도, 동일 규모에서 개축, 재축, 대입생할 수 있다. 그 내용이 5번 지문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또 시가조정구역 여러분이 여기서 뭐 가건물 짓고 할 때 가설건축물 짓고 그럴 때 뭐 허가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 신고하거나 의제 처리하거나 그러죠. 근데 시가조정구역에서는 가설건축물이나 가설공작물도 허가 받아서 해야 된다. 여기가 거기에 있는 6번이 나왔죠. 가설건축물, 가설공작물 허가 받아서 해야 된다. 나왔죠.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거기는 용도 변경이니까 볼 필요 없고. 자, 밑에 8번. 자, 종입니다. 자, 여기에 교회가 있네, 교회가 있어. 근데 기존에 종교시설은 주택처럼 중축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종교시설은 2배 이하에서 중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시설은 연면적 200% 이하니까 2배 이하에서 중축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주택도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중축 가능했고 종교시설은 2배 이하에서 중축 가능하고 주택이나 종교시설이 아닌 나머지 시설들은 중축이 안 됐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종교시설 2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런 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주가 농가에 가서 광업일하다 종기가 났다는 이 안에 있는 건축물 쪽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 여기도 나무들 보이고 그러죠. 이런 임목주계 벌채니 조립육림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또 토지에 대한 분할이나 합병 이런 것들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와 임목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이 건축물, 공작물 설치 이런 규정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뭐라고요? 예, 좋아요. 자, 공주가 농가에 가서 과공리를 하다가 종기가 났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까지 정리가 돼 봤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는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시가조정구역은 제가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미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미한 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허가 거부 금지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138페이지에 맨 위에가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그 취지가 왜 나오는지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시가조정구역은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고 경미한 행위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미한 행위에 대한 이런 신청이 있으면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개념 정리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시가조정구역 행위 허가 절차 기준 나왔는데 뭐 특별히 볼 건 없고 자, 오른쪽 7번을 잘 기억합니다. 이놈이죠. 시가조정구역에서 우리 여기가 행위 허가 이런 행위를 할 때 대상이 농지다. 여기가 임야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 해야겠어요? 이 공익시설 설치를 허가해 줬잖아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임야가 있으면 산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지관리법에서. 또 나무 있으면 나무 베고 임목벌채 허가시고도 받아야겠죠. 즉 하나의 주된 행위를 하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인허가 받을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된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 주면 그러이런 것은 받은 것을 본다. 항상 효과 그러면 인허가 의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요. 시가조정구역에서 행위 허가 받으면 이런 행위에 대한 허가 받으면 함께 서류 제출해 주면 받은 것으로는 의제되는 사항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그게 뭐가 있습니까? 산이 의제된다, 그죠? 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신고, 그리고 산림 자원 및 조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벌채 허가 신고는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 받으면 그것들 다 받은 것을 본다는 이야기, 의제란 말은 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서 시장군수에게 행위허가 받으면 뭐가 의제된다고요? 산이 의제된다. 산이 의제된다. 그래서 산이 의제됩니다. 산지관리법 그리고 또 산림자원법 의제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요거 시가조정구역에 여기 농지가 있어. 농지에 있는데 여기 행위허가 받을 때 농지 전용 허가는 의제 처리될 수 있을까요? 농지는 의제사항이 아니다. 농지법은 농지 전용 허가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산의제, 농지 의제 아닌 어디에서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그래서
예, 거기에 허가의 의제를 잘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밑에 원상 회복 나왔습니다. 시가 조정교에서 허가 안 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디든 허가 안 받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원상 회복하고 그에 불응하면 대집행하죠. 근데 하나만 더 붙인다면 시가 조정구역은 굉장히 규제가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허가 없이 행위라면요. 예,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형사처벌. 국토기획법의 제일 무거운 처벌 조항이 3년 3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원상회복 그리고 행정대집행 이런 조치뿐만 아니라 시가조정구역에서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행위를 하면 몇 년 이하 징역, 몇 년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야기야. 3, 4만 처벌이 달린다. 그래서 형사처벌 3년 3천. 옆에다가 살짝 써볼까요? 형사처벌.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행위를 하면 3년 3천 이렇게만 딱 메모해 주시면 되겠죠.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다. 3, 4만 처벌이 기다린다. 형사처벌 3년 3천. 국토기획법의 제일 무거운 처벌이 3년 3천입니다. 우리 앞에서 용도지역주구 배웠잖아요. 근데 용도지역주구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거든. 근데 시가조정구역은 3년 3천. 그래서 여기에다가 3년 3천 이렇게만 살짝 메모해 주시고. 자, 그럼 시가조정구역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왔습니다.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우리 어디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바다양장 누가 지정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회장이 지정해야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야죠? 여기 또 국장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무엇을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수산자원이 수산동식물이잖아요. 그러면 수산동식물은 어디에 많이 있어요? 공유수면에 많이 있죠.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회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된 토지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해요.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에 따른 규제는 뭐에 의한다고요?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규제는 뭐에 의한다고요? 수산자원관리법.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도시 수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입.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 중에 제일 좋은 놈이 어떤 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놈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금 현재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우리 가까이 지정돼 있어. 우리 인천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인천역 중구에 여기 인천 역사 있죠? 역사가 낡은 역사인데 그 지역의 낡은 역사 드러내고 여기에다가 복합 역사를 치려고 해요. 근데 복합 역사를 치려고 했더니 해당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해당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여러분 우리 용도 지역제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있어요? 우리 도시지역 안에는 우리는 도시지역의 모임.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는 무슨 지역 있어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죠. 도시지역 안에 주상목록 있죠? 그러면 인천시가 여기다 주거지역 지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거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돼?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만 이용해야죠. 여기다는 여러분들이 노보틀 짓고 룸사롱 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상업적은 상업과 업무 편익에 필요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건축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이게 이제 장점이죠. 근데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여기는 이 주거지역은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만 이용하지 다른 용도가 설치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낡은 역사 드러내고 여기다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복합 역사 건축이 안 되잖아요. 주거도 업무도 문화도 관광도 숙박도 이런 기능을 하는 복합 역사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 역사 건축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는 5년 일몰제입니다. 2024년도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지정이 안 돼. 여러분 같으면 지자체 입장이라 한다면 지금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군수 빼고 나머지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그럼 인천시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천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5년 일몰제 했다가 한번 연장돼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 존재하거든요. 그전에는 누구만 지정했냐면 국장만 지정했어요. 이 좋은 제도. 국장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요청이 있으면 지정해줬는데 지금은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권리가 남용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인천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다 막 지정한 다음 선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 막 지정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이 용도 지역제가 갖는 이 용도 지역제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법에다는 이러이런 지역에다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지정 대상 지역을 딱 명시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가 잘 나오겠어요? 어디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현행법상 지정할 수 있는지 이런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얕은 건 좋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서 규제를 최소화해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 근데 결정권자 중에 누구는 아직 그 권한을 가지면 안 돼요. 시장 운수는 안 되죠. 시장 운수가 관리계 결정에서 나오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운수 빼고 관리계 결정권자 오른쪽 날개에 그런 지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딱 지정했어요. 지정하면 여기가 복합 개발이 가능하려면 해당 이 용도 지역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복합 가능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의 행위규제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뒤에서 나올 거니까 미리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다 행위자에 대해 묶어놨으니까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예,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면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작년에 시험에는 요거 부분이 나왔고 자, 32회 때 요거 나왔고 그럼 용도구역은 종합적으로 낼 수 있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이 나오면 올해는 당연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핫하니까. 관심도 많고.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의 목적은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시험에는 여기에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어디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누구예요? 저예요. 저. 자, 여기 인천역 이야기 했잖아요. 인천역. 아까 복합역사 개발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다음의 지역에 전부도 일부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다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딱 정해줬어요. 지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박스 내용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어디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한 도심, 부도심 지역, 또 생활권 중심지역 이런 지역에 지정돼야 도시 정비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도 할 거 아니에요. 시골 지역에다 지정한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은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2번 여기 있네 인천역 복합역사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등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근거에서 지금 여기가 인천역의 복합역사 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순서가 좀 약간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찾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것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세 번째는 몇 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 결절제기예요. 세 개. 우리 삼거리 그죠? 세 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 결절. 대중교통이 만나는 환승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그 세타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다. 1km. 그래서 3일 그걸 잘 체크하셔야겠죠. 숫자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개 이상의 노후세이 만나는 대중교통 결절 지역으로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했대. 우리 용도적, 아까 용도적은 도시적 안에 뭐뭐 있었어요?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지적도 있죠. 근데 정비법에 한 노후 불량 건축 밀집한 무슨 지역이라고? 주거적, 공업적의 정비가 필요하다. 주공정비. 근데 여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상업적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 이렇게 물어봐요. 뒤지게 패불고 싶어요. 자, 무슨 지역의 정비? 주공정비. 주거적, 공업적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 주공정비가 시급한 지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째 거를 조심하시는데,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도시 재생.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은, 도시 재생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5번에 있고 6번에 있는데, 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기반형. 그리고 또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은 이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하는데, 기반시설도 확충해서 경제 효과,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형태가 도시 경제 기반형입니다. 도시 경제 기반형. 근데 이 작년 이전까지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이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고, 작년 이전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법률이 개정돼서 이제는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게 둘 다 예전에 여기 답이었어요. 틀린 답이었거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나 창의적인 도시개발 필요한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는 재생 나오면 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재생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경제 기반형이고, 근린재생형이라는 게 뭐예요? 근린재생형. TV 보면 저 닮은 사람 나와요. 누구? 네. 좀 약간 서운합니다. 한때는 그래도 저 한과의 장동건이었는데, 예. 지금 남들이 백종원이라고 그래. 백종원의 골목식당 있죠? 그게 근린재생형이에요.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이게 근린재생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요거 다 해당되니까 이제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6번째, 작년에 새로 들어온 내용들인데 창의적인 지역개발 필요한 대령이 정하는 다음의 지역. 그래서 요 부분을 조심하면 우리가 산업단지는 산단은 몇 개가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4개 있죠. 그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데 여기를 살짝 바꿔서 국가산업단지,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 있잖아요. 국가산업단지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든지 일반 산업단지에다 지정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거기는 국가산업이나 일반은 그냥 순수하게 공장만 겁나 들어서는 지역이고, 도시첨단은 이건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도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라는 얘기겠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요? 도시첨단 산업단지. 다른 산업단지 나오면 안 돼요. 그것만 조심하세요, 이제는. 자, 그래서 이러이런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가 항상 나오면 1순위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왜 그런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내용이 나오죠. 내용은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쭉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의견 지시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를 거기 체크하시고,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 계획을 정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절차가?
기초조사하고 열람하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하고 입안해서 결정할 때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했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관계행정기관의장은 관리계 결정할 때 관계행정기관의장은 몇일이내 의견 제시했어요. 우리 앞에서 일반적인 관리계획의 의견 제시는 관계행정기관의장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몇일요? 30일.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계획에 대한 의견 회신은 이거 관리계획이거든요. 몇일 이내 하라는 10일 이내 해라. 30일이 아니고 10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는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의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의견 회신해라. 자, 그리고 또 요 규정도 기억하시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거라고 해서 안 좋은 거라고 해요. 좋은 거이고 5년 일괄제로 한시적 적용하죠. 이게 지자체가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을 의제해서는 안 된다. 이 법에 의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돼야 되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당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의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정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을 의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정 제한 이렇게 취지를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기준 나왔어요. 기준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누구예요? 국장.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해주라고요? 국장. 그리고 또 요거를 일단 잘 체크합니다. 여튼간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좋은 거다. 그래서 특례도 많이 인정된다. 자, 첫 번째는 배제가 나옵니다. 배제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배제란 말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적용하지 않으면 여튼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법에 이러이런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문건. 그래서 관련이 물어보려면 여기는 법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문건, 주택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건축법에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여튼간 뭐든 안 하면 좋은 거예요.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문건, 이런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는 반드시 물어보려면 법을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법명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시설 설치를 바꾸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문건,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완화가 나오네요. 자, 밑에 완화. 자, 여러분 개발을 하는데 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상업적이에요. 상업적인데 상업적에서는 여러분 노브 호텔도 짓고 룸사롱도 짓고 할 수 있잖아요. 상업적은 그죠? 그런데 이 상업적 이 맞은편에 이 지역이 상업적이 아닌데 옆에 학교가 있으면 어떡해요? 학교가 있으면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교문으로부터 절대 정하구역 그래서 50m 또 교문으로부터 상대 정하구역 그래서 200m 이런 데에서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설치가 안 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상업적이면 이것만 없으면 이게 개발이 되는데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보건법에서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것이 학교하고 뭐예요? 문화재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좀 시끌시끌한 게 좀 있잖아요. 문화재. 그죠? 그런 이런 게 이제 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법률. 완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있는 두 개 있죠? 다 행위 제한이잖아요.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간주도 있어. 간주란 말은 본다란 이야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돼서 여러 가지 특례 조치가 인정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튼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제도고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들 밑에 지정의제 나왔죠? 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험에서 올해 33회 때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 행위제한, 이미 아까 배웠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뭐에 따른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다. 행위제한은 뭐에 따른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다. 그런 말 나왔습니까? 자, 그래 보시고. 여기까지 이제 용도구역이고요. 자, 그러면 자, 용도구역과 관련된 문제를 쉽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 이제 종합적인 문제인데,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어요. 용도구역 지정을 설명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 개발제한구역 국정이 지정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다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기사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오는데 뭐 광역도시기 나오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무조건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여기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용공구역 지정을 광역도시계획 결정할 수 있다. 자, 어디다 틀렸어요? 도시자용공구역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도지사는 도시자용공구역에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지구기사지면 이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를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관리계획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자, 3번이 맞고. 그 다음 4번.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보구역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어디다 틀렸어? 두 군데 틀렸네?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장이고, 그리고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 다음에 5번. 국정은 시가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시구역 결정할 수 있다. 두 군데 틀렸네? 어디가? 국장이 나오면 안 되고, 시도지사. 이제 국장은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 이제 이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 또 어디다 틀렸고? 광역, 도시계획 틀렸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페이지 145페이지에는 하나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칠 때 적용 기준인데요. 자, 여기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만약에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 좀 많이 되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45페이지, 146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보지 마세요. 최근 들어서 거의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정리해드릴게요. 패스. 자, 그래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기반시설입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쉬었다 하죠.